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제301차 청조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청조포럼 간사를 맡고 있는 35회 곽규백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뢰올 말씀은 이번 주 월요일 4월 17일 날 대망의 청조포럼 300 기념도서가 정식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우선 축하와 격려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1100권을 출간하였고 각 기수별로 가능한 배포를 시작을 했습니다. 독립여러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현재까지 원활하게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물량을 소화시켜야 하는 관계로 성은 후배님들 주위에 널리 알리시고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럼 회장님이신 24회 박현문 선배를 모시고 인사 말씀과 연사님 소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청조포럼 301회째를 맞이해서 청조포럼 300이 발간된 후에 첫 모임입니다. 27회 모던북스 대표 이재욱 동무를 죄송합니다. 27회 모던북스 대표 이재욱 동무를 비롯해서 이 곽규백 간사 또 양중부 사무국장 우리 손지아 기자 모두 이 책 발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고문님과 부회장들께서도 각 기수별로 책의 구매에 같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AG 슈터이신 16회 이도욱 선배님께서 개인적으로 10부를 구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청조포럼 300을 한 부씩 나누어 드림으로 청조포럼 300의 홍보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곽규백 간사를 통하거나 교보문고를 비롯한 일반 서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연사이신 맨발 걷기 운동본부 박동창 회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조포럼 초청 연사를 건강 분야에서 고를 때에 교보문고에서 처음에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라는 책이 있었고 그 저자는 강원도 방태산에서 한약방을 하는 분이었으나 제가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그 옆에 맨발로 걸으라는 책이 있었고 그 저자는 바로 제 대학 동기 박동창 회장이었습니다. 처음 책을 읽어보니 바로 공감이 가서 청조포럼 강연을 부탁했습니다. 박동창 회장님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 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1990년부터 5년간 헝가리 대우은행 성공의 주축이었고 1996년 폴란드에서 LG 페드로은행을 인수한 후에 CEO 및 은행장으로 부임해서 3년 만에 폴란드 내의 톱 4 은행으로 성장시켰습니다. 2006년에 귀국한 후에 한국금융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또 2008년에 하나은행 글로벌 전략고문 2010년에 KB금융 최고 전략 책임 부사장으로서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에 헌신하였습니다. 법대를 나와 은행장 생활을 했던 대학 동기가 어떻게 이러한 책을 썼을까 하는 제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박동창 회장께서 폴란드에서 은행장을 하던 시기에 업무 스트레스로 간이 극도로 나빠서 치료하기가 어려웠을 때에 2001년 한국의 TV에서 방영된 간암 말기 한우분이 청계산 맨발 걷기로 치유된 소식을 시청하고 이 폴란드의
카바티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서 그 치유의 비밀을 깨우쳤다고 합니다. 제가 그 박동창 회장이 존경스러운 것은 본인이 치유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맨발 걷기가 만성 질병을 치유하는 근본 원리를 파고들어서 이거를 연구를 하고 이를 널리 알려 많은 사람들을 만성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하고 노화를 방지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되찾고 또 염증과 통증을 치유하는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2006년에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펴냈고 또 2019년 맨발 걷기의 기적, 또 2021년에 맨발로 걸어라를 저술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과 확신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동창 회장께서 본인의 여생을 맨발 걷기 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대모산에 맨발 걷기 힐링 스쿨을 만들고 2018년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전국에 걸쳐서 맨발 걷기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맨발 걷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맨발로 흙길을 밟을 수 있는 권리, 소위 접지권을 주장하고 이를 관철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주시 의회에서 이 접지권을 시 조례로서 통과시켰 바가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뇌출혈이 있었고 그 후유증으로 왼쪽 팔, 다리, 손, 발, 목, 어깨 등에 약간의 마비와 통증이 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 저서 맨발로 걸으라를 읽어보니 바로 공감이 갔고 저도 금년 3월부터 맨발 걷기를 시작했고 집 근처에 걷기 편한 흙길이 없어서 학교에 들어가서 몰래 걷다가 추위에게 몇 번이나 쫓겨났으며 지금은 양재천 부근 도곡역에서 대치역 사이 채로 조성된 황토길 600m를 매일 2시간씩 걷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계속 걸으면 뇌출혈, 뇌졸중의 후유증이 완치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을 만성질병에서 구출하고 계시는 이 시대의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동창입니다. 제가 곳곳에 전국에 강연을 다니지만은 강사 소개를 이렇게 세세하게 시켜준 경우는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법대를 나오고 최고 학부를 나온 우리 박현문 회장님답습니다. 저는 금융인으로서 평생을 살았지만은 그 금융인을 하는 과정에 방금 설명드린 대로 폴란드에서 의사로부터 이렇게 살다가는 조만간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빨리 죽을 거냐 아니면은 일 덜 하고 오래 살 것이냐 그걸 결정하라 하는 그런 이제 경고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막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간 지수도 107까지 올라가고 콜레스테롤도 막 올라가고 그리고 업무하다가 일어서는데 막 넘어지고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됐었습니다. 그럴 때 마침 한국의 TV 프로그램이 하나 왔는데 그걸 보니까 간암 말기에 림프암, 폐암까지 전이된 사람이 앞으로 한 달밖에 더 살 수 없다. 그래서 병원에서 강제 퇴원을 당했는데 이분이 마침 청계산 자락 밑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죽을 거 그냥 난 청계산 가서 죽겠다. 이렇게 해서 매일 신발을 벗고 맨발로 청계산을 걸었더니 죽기는커녕 갈수록 더 건강해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병원을 가니까 모든 암세포가 완전히 다 소멸됐습니다.
제가 그 프로를 보고 저기 맨발로 걷는데 뭔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비결이 있을 것 같다. 저도 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저도 의사로부터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집 뒤에는 폴란드 카바티 숲에는 928헥타르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숲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주말마다 운동화를 신고 2시간, 3시간을 산책은 반드시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산책을 하더라도 제 건강은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방송 프로를 본 주말에 그때가 2001년 4월 달입니다. 지금 딱 22년 전입니다. 22년 전에 그때 햇살은 따뜻하고 그리고 주변에 막 모든 나무와 풀들은 새파랗게 살아나고 있었고 땅을 기는 달팽이, 지렁이 이런 모든 생명체가 제가 맨발로 걷는 순간 저와 똑같은 생명체라는 인식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 햇살을 받은 땅이 그렇게 따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촉촉했고요. 신발을 신고 다닐 때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싱그러운 싱싱한 생명감이 막 다가오는 거였습니다. 막 몸속으로 막 넘쳐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2시간을 맨발로 걷고 그날 밤에 몇 달간 잠을 못 자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막 꿀잠을 잤습니다. 이 맨발로 걷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는 1시간, 2시간씩을 바로 집 뒤에 숲이 있었기 때문에 숲에 가서 1시간 반을 맨발로 걷고 출근하는 그런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2, 3일 지났는데 하루에 한 번 가던 화장실을 2번, 3번씩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현상인가? 장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거였습니다. 노폐물이 빨리빨리 배출되는 거였습니다. 변도 좋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조금 더 지났는데 저는 그 당시에 건강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감기 든 사람이 지나만 가도 감기가 올마붙었어요. 그래서 제 문 앞에는 감기 든 사람 출입 금지 딱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그만큼 감기에 예민했었고 저희 집에는 집사람이 맨 북엇국을 끓이느라고 그냥 집에 북엇국 냄새가 쩔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감기가 심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맨발로 걸은 이후에는 감기 든 사람이 지나가도 올마붙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기가 들어와도 금방 나가는 거였습니다. 이 맨발로 걷는 것이 암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모든 내 몸에 있는 병까지 다 치유시키겠구나. 그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뭔가 비결이 여기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맨발로 걷는 그 어떠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단지 미국에 베어풋 하이킹이라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맨발로 등산을 하니까 기분 좋고 즐겁고 그리고 잠 잘 자고 감기 안 들고 섹시하다. 이런 정도의 기록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마침 그때 제 은행을 처분하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 폴란드의 스웨덴의 노르디아 은행장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저녁을 먹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스웨덴에서는 존 세라피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마사지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존 세라피를 찾아보니까 이게 몸의 한 구역을 몸을 양쪽으로 5구역씩 해서 10구역으로 나누면은 발가락 끝쪽에 자극을 주면은 이 위에까지 똑같이 자극이 간다는 이제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리플렉솔로지라는 소위 말하는 발 마사지라는 것이 1930년대부터 발전이 돼가지고 우리 다 아는 발바닥에는 모든 장기의 지압점들이 다 분포되어 있다는 리플렉솔로지 이론까지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맨발로 걷는 것은 숲길에 있는 돌멩이, 나무 뿌리, 나뭇가지를 내가 밟으니까 내 몸무게로 지압하는 것이구나.
지압사가 지압하는 건 2, 30kg밖에 지압 효과가 없지만 내가 맨발로 걸으면 내 몸무게로 지압을 하니까 60kg, 70kg로 지압을 한다. 그럼 지압의 효과라는 것이 이게 엄청날 것이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2006년도에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처음 쓰면서 그 이론 체계를 자연의 지압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의 지압, 내추럴 리플렉솔로지 이론으로 그 책을 썼고 거기에 따라서 제 몸이 지난 3년간 또는 앞으로 맨발로 걸으면서 계속 제가 매 3개월마다 병원에 가가지고 혈액 검사를 했었어요. 그 혈액 검사 결과를 나중에 가서 찾아보니까 완벽하게 표준 레인지 한가운데로 전부 다 수렴했습니다. 맨발로 걸으면서. 그래서 이 결과를 내추럴 리플렉솔로지라는 이름으로 처음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 이후에 2016년도에 이제 은행 금융인으로서 생활을 다 마치고 대모산에 무료 숲길 맨발 걷기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3시에 이 자리에 오시라 해가지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일반인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맨발로 걸으면서 엄청난 치유 사례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9시간의 대형 뇌수술을 받아도 수술은 잘 됐는데 두통이 가시지를 않아가지고 다시 진통제를 19알, 20알까지 먹던 사람이 그래도 살겠다고 등산을 신고 대모산을 다니다가 맨발 걷기를 알게 됐습니다. 같이 걸었더니 2달 만에 약을 하나도 안 먹었다는 거죠. 약을 한 번도. 맨발로 걸은 이후에는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두통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10년간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했는데 그 족저근막염까지 다 없어졌다. 이게 첫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갑상선암이 3.6cm였는데 2달 만에 1.8cm로 줄어들었다.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압이론.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데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논문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논문이 당연히 없죠. 외국 논문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2010년도에 어싱이라는 미국의 전기기술자인 클린트 오버가 쓴 어싱이라는 책이 처음 번역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거구나. 맨발로 걸어서 건강해지는 이유가 지압 이론과 접지 이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으로 맞아떨어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의 치유가 바로 이 접지 이론으로 수렴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이론 체계가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정리한 발바닥의 아치 및 발가락 이론까지 이렇게 해서 현재는 맨발 걷기 이론 체계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거를 준비된 PPT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여기가 지금 저희가 걷고 있는 대모산입니다. 대모산에 매일 이렇게 걸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구는 배터리다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 예. 자, 숲길 맨발 걷기는 왜 해야 되느냐? 이거를 오늘 답을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하늘 천자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하늘 천자의 위는 하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밑은 땅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결국 하늘과 땅과 그리고 사람이 이어지면서 우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임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일 먼저 임법지, 사람은 땅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하늘로부터 신선한 햇살과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이 햇살과 공기는 한시라도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도 매일 인식하고 의식하고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땅이, 이 지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물주는 모든 생명체는 땅을 밟고 살도록, 땅의 뿌리를 받고 살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숲의 나무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한 나무도 병든 나무가 없습니다. 물론 간혹 어떤 전염병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경우는 있지만은 모든 나무들은 다 건강합니다. 그리고 야생에 있는 모든 동물들, 그리고 물속에 사는 모든 물고기들은 다 건강합니다. 팔딱팔딱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생명체와 똑같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팔딱팔딱한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도 병듦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물주는 설계해 놓은 것입니다. 그 조건은 하늘과, 이건 당연히 하죠, 땅을 밟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모든 인류가 수십만 년을 땅속에 살았습니다. 땅 위에서 살았고 땅 흙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대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부도체의 합성 소재로 만들어진 신발을 신게 됐습니다. 이게 1800년대부터입니다. 인류 최초의 고무공장은 프랑스에서 180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860년대 미국에서 스니커스라는 운동화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1922년도에 대륙 고무신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신발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19세기, 20세기, 그리고 1950년대 이후로 집중적으로 이 구두와 운동화들이 생활에 완전히 필수품이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살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우리가 아는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또는 이 모든 병들이, 현대 문명병들이 거의 대부분이 19세기로부터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로부터. 20세기. 왜? 신발을 신고 살기 때문에. 거기서 생긴 질병들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일체가 되는 그런 삼위일체의 삶을 살아야 건강해진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모두는 땅과 접지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은 생명체의 배터리입니다. 생명의 원천입니다. 땅속에서, 흙 속에서 모든 식물들이, 모든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구는 배터리고요. 그런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현대의 삶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고요. 그 위에 운동화로 이런 길을 뛰고 있습니다. 이런 길을 뛰고 있어요. 자, 시골에 사는 농부들 마찬가지 장화를 신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신안군의 농촌 지도자들한테 가서 강의를 했는데 신발 벗고 맨발로 농사 짓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었어요. 한 분도. 전부 다 신발 신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이 싱싱한 땅을 전부 다 차단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느냐? 땅을 맨발로 밟지 않으면 전자의 결핍, 일렉트론 디피션시 현상이 생깁니다. 땅속으로부터 전자가 우리 몸속으로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인체의 정상적 자율적 생리작용이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항산화 작용이 안 되고 혈액이석 작용이 안 되고 ATP 생성이 촉진되지 않고 스트레스가 조절이 안 되고 염증과 통증이 해소가 안 되고 면역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만성 질병의 질곡 속에 빠져 있고 심지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3년간 전 세상이 멈추어 서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현대인의 난임 불임의 원인이 되고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뒤에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맨발로 밟고 접지하면 지압 이론에 의해서 건강한 증진 효과가 생기고 접지 이론, 발바닥 아치와 발가락 이론 이 세 가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리플렉솔로지 이론은 1913년 피츠제랄드 박사가 존 세라피를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930년도에 유니스 잉햄이 리플렉솔로지 맵을 완성했습니다. 자, 이게 리플렉솔로지 맵입니다. 발바닥에는 모든 장기의 지압점들이 다 분포되어 있고 그래서 발 마사지를 받는 겁니다. 자, 이거를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발가락은 머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발, 허리, 이 가슴 속에는 발, 허리는 가슴과 복부에 있는 주요 장기들이 해당이 되고요. 대퇴부 아래쪽은 골반 아래쪽은 발 뒤축은 대퇴부 이 아래쪽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숲길을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은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를 밟으면서 우리 몸으로 지압을 함으로써 자연의 지압 효과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발지압 받으러 가시면 1시간에 한번 한 10만 원 정도 아마 내셔야 될 거예요. 그러나 맨발로 걸으시면 그냥 그 발지압사의 지압 효과보다 훨씬 좋은 지압 효과를 숲속에서 무료로 받으시는 겁니다. 무료로. 자, 접지이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접지이론인데요. 이거는 2010년도에 미국의 전기기술자인 클린트 오버가 발견을 했는데요. 그 클린트 오버는 케이블 TV의 기사였습니다. 자, 케이블 TV를 연결하면은 TV 화면이 막 찌지직하고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전선을 땅에다 묻으니까 깨끗한 화면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몸에 전압을 쟀더니 600mV, 700mV, 1500mV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변의 정기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신발을 벗고 땅을 밟았더니 0V로 그냥 예외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현상인가? 이게 무슨 현상인가? 신발을 벗었더니 몸의 전압이 0V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케이블 TV를 전선을 땅으로 연결했을 때 TV 화면이 깨끗해지는 것과 같은 효과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연구한 결과 우리 몸속에는 모든 현대 문명병의 염증의 원인인 활성산소가 양전하를 띠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양전하를 띠고 있다. 그런데 땅속은 이 지구는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로 충만한 그런 배터리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신발을 벗고 땅을 밟는 순간 땅속에서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올라와 가지고 우리 몸 안에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와 만나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제로가 되잖아요. 활성산소가 중화되고 소멸되는 겁니다. 마치 낙뢰가 떨어지면 수십만 볼트의 정기적인 에너지를 가진 낙뢰가 피뢰침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땅속으로 다 소멸되듯이 신발을 벗는 순간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활성산소가 중화되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아, 여기에 지난 몇 년간의 우리 대모산에서 암이 치유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내려가고 심혈관 질환, 뇌질환이 치유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건 제 발입니다. 제 발이고 신발을 신었을 때 전압을 재니까 60mV가 나왔고요. 신발을 딱 벗고 땅을 밟으니까 0V로 예외 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외 없이. 지금 현재 우리 여기 다 계시는 분들은
몸의 전압 상태가 지금 막 전기장들이 막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한 600mV, 700mV 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모든 전기장치, 기계장치는 전부 다 어스돼 있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다들? 어스돼 있어야 된다. 실제 우리 반도체 공장은 완벽하게 어스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조립 라인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개별적으로도 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 접지를 안 시키면은 불량률이 막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미사일 기지 같은 거는 막 접지 장치가 완벽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체는 어떠한 기계 장치보다, 어떠한 전기 장치보다도 더 정밀한 전자 장치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장은 어떻습니까? 심장은 평생을 박동합니다. 이 심장의 박동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전달 신호 체계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전기가 생성되는 조직이 있고 전기가 이송되는, 배송시키는 조직이 있고 그것이 작동하면서 일어나는 전기장치예요. 그런데 모든 기계장치, 전기장치는 다 어스되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왜 우리 인체는 어스되어 있어야 된다고, 접지되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주지 않느냐? 우리 원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학계가 이걸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이걸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요. 우리 전자장치, 우리 몸은 전자장치. 지금 맨발로 걷는 것은 바로 어스를 시키는 겁니다. 어스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접지 효과에는 제가 지금 여기는 6가지를 정리했는데 한 8가지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항산화 효과입니다. 지금 우리 두산백과에 활성산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활성산소를 찾아보시면은 암이나 고혈압, 고혈당, 동맥경화, 치매, 알츠하이머, 신장염 이 모든 질병의 90%의 원인을 활성산소가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병들로부터 걸리지 않으려면은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된다고 돼요. 답이 거기에 딱 쓰여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활성산소를 없애주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산백과는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캐로틴, 뭐 신선한 야채, 과일 이런 걸 먹으면은 활성산소를 줄여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맞는 이야기지만은 완벽한 답이 아닙니다. 완벽한. 왜? 우리가 영양소를 하루 종일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나 우리 몸의 활성산소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활성산소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은 세포에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의 궤도를 전자들이 짝을 지어서 도는 겁니다. 전자들이 짝을 지어서 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한 전자를 잃어버린 홀로 남은 전자가 바로 활성산소가 되는 겁니다. 하일리 리액티브한 활성산소가 돼가지고 이것이 짝을 찾아내지를 못하면 성환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해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혈관을 타고 들면서 어떤 사람은 뇌를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을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각종 만성질환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두산백과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땅을 밟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땅 속에서 전자가 무궁무진하게 전자가 올라오는 겁니다. 잃어버린 전자의 짝을 다 찾아주는 겁니다. 잃어버린 전자 활성산소를 짝을 다 찾아주니까 활성산소가 정상세포로 바뀌는 겁니다. 활성산소가 정상세포로 바뀌니까 그것이 원인으로 인해서 생겼던 모든 질병들이 다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물주의 설계도대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설계도로. 조물주가. 천연의 항산화 효과입니다. 맨발로 걸으시면 앞으로 지금 현재 암이 있더라도 암이 치유되시고 앞으로도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삶이, 이런 질병들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가능하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천연의 혈액이성육감. 천연의 혈액. 자, 우리는 신발을 신고 살면은 모든 사람의 혈액들이 이렇게 막 엉겨 붙어 있습니다. 클럼핑 되어 있습니다. 심해지면은 이게 혈전이 되고, 혈전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심장을 막으면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하는 겁니다. 급성 심정지, 심장마비, 심근경색, 이 무서운 질병들이 생기는 겁니다. 뇌혈관을 막으면 어떻게 돼요?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이 생기는 겁니다. 방금 우리 박 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과 접지하면은 40분 후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혈액이 맑아지는 겁니다. 논문을 보면은, 미국의 임상 논문을 보면은 접지한 지 2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혈액의 점성이 2.7배가 묽어집니다. 점성이 묽어지고, 점성이 묽어지면 어떻게 돼요? 혈류의 속도가 2.68배가 빨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심혈관 질환, 뇌질환, 심지어 노화의 원인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혈액에.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다음 페이지. 지금 제가 이 유튜브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잠깐만 미국의 하와이 의사가 1분짜리 보겠습니다. Today we're gonna see how the earthing or the grounding affects your blood. We're gonna take her blood, put it on the slide, microscopic slide, and take a look. 자, 병원에 온 환자한테 혈액을 지금 채취를 했습니다. 자, 혈액이 막 이렇게 막 엉겨 붙어 있어요. 엉겨 붙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현대 평소의 모습입니다. 자, 밖으로 나가서 10분간만 걷고 들어와라. 간호사하고 같이 나갔어요. 10분 후에 자, 어떻습니까? 10분 만에 이런 변화가 As you can 생깁니다. see, the blood, before and after the earthing is obviously changed. So after you do the earthing, the blood can circulate better. This is the good 됐습니다. 예. 자, 이것이 바로 맨발 걷기의 땅과 접지의 혈액이성효과입니다. 혈액이성효과. Here's a picture of your blood while grounding. You can see the blood is in motion when naturally exposed to a ground. 자, 이게 놀라운 지금 혈액이성효과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 가수 현미가 갑자기 사망하셨잖아요. 그 전날 KTX를 타고 대구까지 가서 공연을 하고 왔는데 그날 밤에 쓰러져서 사망한 겁니다. 작년인가요? 영화배우 강수연 씨가 갑자기 뇌출혈로 갔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님 72세의 연세에 갑자기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쓰러졌잖아요. 다행히 그래도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했지만 6년간 식물인간으로 사셨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아무리 주변에 최고의 의료진을 항상 대기시켜도 내 몸에 혈액의 변화를 어떻게 그걸 다 컨트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 집에 마당이 수백 평의 마당에 맨발로 걸으셨으면, 땅을 밟으셨으면 지금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셨어요. 자, 어제 제가 신문에 보니까 추성웅 격투기 선수 있잖아요. 그 아버님이 텔레비에도 여러 번 나오신,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73세입니다. 73세. 지금 뭐 우리 나이하고 거의 같은 나이.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은 이 머리가 막 이렇게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건강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현미, 가수, 강수연 씨, 이건희 회장, 이분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다 똑같은 현상. 과거에 축구 선수 마라도나 거기도 60에 심장마비로 갔어요. 이 모든 현상들이 바로 땅과 접지가 차단된 삶을 살면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졌기 때문에, 혈전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아무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가는 겁니다. 암은 수개월간, 수년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적어도. 그러나 심혈관 질환, 뇌질환은 순간적으로 갑자기 가는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누구도, 우리 모두가 그런 위험에 항상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방금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사례들이 웅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바로 신발을 벗는 길에 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천연의 혈액이 성육합니다. 천연의 혈액이 성육.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머리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빠지세요? 이분은 왜 머리가 이렇게 빠지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왜 대머리가 되고, 왜 머리가 휘어지고, 왜 그렇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혈액이 항상 끈적끈적해요. 아까 막 뭉쳐져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몸의 전 몸에 10만 킬로에 달하는 모세혈관에 혈액이 제대로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끈적끈적한 혈액이 어떻게 그 좁은 모세혈관을 다 돌겠어요? 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수족냉증이 있는 거예요. 손발이 차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으니까 머리끝에 모낭세포에 혈액이 안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은 영양소를 공급하고 각 세포에 있는 노폐물을 걷어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고 노폐물이 걷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머리의 모낭세포들은 마치 화분에 화초에 물을 제대로 안 주듯이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 겁니다. 지금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맨발로 걸으면, 나중에 그 몇 가지 예를 설명드립니다. 머리가 다시, 대머리가 검게 나고, 휘었던 머리가 검어지고, 당연히 뇌세포에도 혈액이 왕성하게 공급이 되고, 영양소가 왕성하게 공급이 되고 하면은 가물가물했던 기억력이 살아나게 되고,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과 같은 그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혈액의 원활한 흐름에 있는 겁니다. 노화의 원인이, 아까 활성산소도 노화의 원인이지만 이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는 것도 역시 엄청난 노화의 원인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ATP 생성 효과입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활기차게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양소도 많이 먹고, 영양제, 신선한 음식들 많이 먹습니다. 그 신선한 야채를 통해서 평소에 전자를 받아가지고 우리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에서 ATP를 생성시킵니다. 그런데 그 영양소를 먹는 거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땅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땅 속에서 전자가 막 무궁무진하게 올라옵니다. 전자가 무궁무진하게 올라오니까 그 전자가 각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발전소를 막 돌립니다. 막 돌리니까 ATP가 막 생성이 돼요. 그래서 땅을 맨발로 밟으시면 막 힘이 막 펄펄 넘치는 겁니다.
2시간, 3시간 등산을 신고 산을 갔다 오면은 녹초가 됩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맨발로 등산을 2시간, 3시간 하고 오면은 여성들 집에 가면은 빨래하고 청소하고 김치 담고 다 합니다.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자, 우리 등산을 신고 주말에 청계산 막 엄청난 사람들이 등산을 신고 등산합니다. 자, 그런데 간혹 주말에 청계산 정상에 헬리콥터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해지려고 등산을 신고 산에 갔는데 산 정상에 가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활성산소가 가득 차고 혈액은 끈적끈적해지고 심장을 혈전이 막아가지고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맨발로 걸으시면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일이 예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ATP가 생성이 돼가지고 막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힘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를 몇 시간씩 운전하시면 막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자, 그런데 휴게소에 가셔가지고 기름도 충전하지만 내 몸도 충전해 보세요. 내 몸도. 휴게소에 차 한 잔 사셔가지고 뒤쪽으로 가시면은 땅이 나옵니다. 그 땅에 구두를 벗고 신발을 벗고 10분간만 충전을 해보세요. 피로가 싹 가시고 다음 몇 시간 쌩쌩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17시간을 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2시간, 3시간 걸려서 충전하면서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맨발로 걷는 것은 급속 충전입니다. 아까 10분만 밟아도 혈액이 맑아진다고 그랬잖아요. 10분간만 밟아도 몸속에 가득 쌌던 혈액, 활성산소가 다 중화되고 그리고 ATP가 막 생성되기 때문에 활기차게 됩니다. 놀라운 현상입니다. 놀라운. 여러분들 낚시하시면은 민물고기하고 바다 낚시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그럽니다. 바다 낚시를 왜 바다 낚시를 좋아합니까? 손맛 때문에 그렇대요. 손맛. 바다 낚시, 바다 물고기들은 막 잡으면은 막 펄떡펄떡 합니다. 민물고기보다 훨씬 더 힘이 셉니다. 왜 그렇겠어요? 물은 땅과 다 접지가 돼 있습니다. 민물도 접지돼 있고 바닷물도 접지돼 있어요. 그런데 민물 속의 물은 물보다 소금물의 전류의 세기는 전도성은 훨씬 더 높습니다. 접지 효율이 높다는 겁니다. 접지 효율이 높기 때문에 바닷물고기들이 민물고기보다 훨씬 더 펄떡펄떡 하는 겁니다. ATP 생산 효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그 싱싱한 생선들처럼 바닷물고기와 같은 그런 펄떡펄떡한 삶을 사시려면은 신발을 벗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ATP가 충전되면서 활기찬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코르티솔 분비입니다. 자, 우리 평소에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과민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막 스트레스와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막 불안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마약이 막 유행하잖아요. 마약이. 우리는 OECD 최고의 자살률 국가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과민한 겁니다. 자, 그러나 땅을 밟으시면 지금 이거는 평소에 땅을 밟기 전에 사람들의 코르티솔 분비는 막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나 땅과 접지된 상태에서 잠을 재웠더니 2달 만에 모든 사람들의 코르티솔 분비가 균일하게 바뀌었습니다. 불안, 초조, 과민 현상이 완화되고 그리고 활기차지고 여성들은 6명 중 5명이 생리전 열감이 생리통이 완화됐답니다. 자, 대모산에 오는 젊은 여성들 그 어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생리가 막 시꺼먼 그런 생리혈이 맨발로 1달, 2달 걸으면은 완전히 분홍색으로 맑은 선홍색의 생리로 바뀐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남자들은 이 논문을 보면은 지난 40년, 50년간 유럽 남성들의 정액 생산량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정자의 숫자도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정자의 활동성도 당연히 줄어들고요. 유럽 남성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남성들도 정액 생산량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정자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난임 부부들도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왜? 땅을 밟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을 밟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나 땅을 밟으면은 이 모든 현상들 때문에 정액 생산량이 늘어나고 정자의 수도 늘어나고 정자의 꼬리가 막 활기차게 됩니다. 지금 불인민 우리 한국인 남성들 보면은 정자의 꼬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꼬리가 없는데 어떻게 가가지고 임신을 성공하겠습니까? 맨발로 걸으시면 성공하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 맨발 걷는 회원들 중에 4쌍이 잉태에 성공했습니다. 한 쌍 생각도 안 했는데 14살, 12살 아들, 딸을 가지고 있는 우리 회원이 갑자기 잉태가 된 거예요. 맨발로 걸어서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맨발로 걸어서. 10년 동안 이 임신이 성공 안 돼가지고 시술을 4번이나 받았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제 강의를 와서 듣고서는 부부가 같이 맨발로 걸어가지고 저는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단톡방에서 회장님 덕분에 우리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이러고 올라온 거예요. 그 지금 돌 지나가지고 지금 연락합니다. 5번째 시술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런 부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9년 동안 아기가 없던 부부, 4년 동안 아기가 없던 부부 다 맨발로 걸어서 성공합니다. 자, 코르티솔 분비가 안정이 돼가지고 우리 모든 현대인의 특히 우리나라의 이 불안, 초조, 과민 현상을 완화시켜줄다. 천연의 신경 안정 효과입니다. 간혹 병원에서 소화 안 되고 뭐가 안 좋다 그러면은 신경 안정제를 처방합니다. 그 신경 안정제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막 어떤 때는 그 늪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맨발로 걸으시면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천연의 신경 안정 효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염증, 통증의 치유 기제 및 그 효과는 아까 설명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원자핵의 궤도를 드는 전자가 짝을 이뤄가지고 이게 성환세포를 공격해서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으로 이동해서 신체 손상을 일으켜서 이런 각종 만성질환이 생깁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암 발병 위험이 남성은 38%가 높아지고 여성은 29%가 높아진다. 만성염증이 우울증, 치매, 알츠하이머 이 모든 병을 유발한다. 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염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해소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질병으로부터 해소되려면 염증을 없애야 되고, 염증을 없애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잃어버린 전자의 짝을 찾아줘야 돼요. 잃어버린 전자의 짝을 찾아주려면 땅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지만은 완벽한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땅을 밟으면은 무궁무진한 전자들이 올라와가지고 모든 염증을 다 치유시킨다. 이게 이제 논문들이 나오는 그런 건데요. 접지된 그룹과 접지 안 된 그룹의 이런 통증 수준이 낮고, 백혈구 수치가 낮고, 호중구 낮고, 림프구 수치가 낮다는 이런 임상 결과들이 있습니다. 염증 바리케이트가 평소에는 염증이 생기면은 막 바리케이트가 생겨가지고 외부에서 새로운 염증의 원인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내는데 서로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는데 이 방어 기제는 심지어 우리 스스로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재생세포가 들어가는 것까지도 막기 때문에 이것이 만성염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나 맨발로 걸으시면 이 미스터 베어풋은 이 사람은 염증 바리케이트가 생겨가지고 재생세포가 들어오는 것까지 막아서 만성염증으로 바뀐다고 그러는 거고요. 그런데 땅과 접지된 사람들은 염증 바리케이트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세포가 들어와가지고 만성염증을 예방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A입니다. 이 임상 논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84세 당뇨병 여성 환자가 지금 이 8개월간 상처가 아물질 않았어요. 그런데 땅과 접지시켰더니 2주일 만에 따까리가 앉아가지고 다 해소가 됐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뚜어드 프랑스 사이클 경기, 사이클리스트 상처가 났는데 이렇게 땅과 접지를 시켰더니 이틀 만에 해소가 됐다는 겁니다. 바로 땅속의 전자는 바로 염증을 치유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증도 지금 접지 전에는 새빨갛던 이 통증이 2개월 접지 후에는 완전히 다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발로 걸으시면 이런 통증들이 해소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면역계의 정상작동입니다. 자, 우리 조물주는 모든 생명체에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균, 바이러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을 막아내라고 면역계를 장착시켜 놨습니다. 임뮨 시스템을 장착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그 조건이 바로 땅속에서 전자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면역계도 전자장치입니다. 전자장치. 전자장치가 작동하려면, 전기자동차가 가려면 전기를 충전시켜야 갈 수 있듯이 우리 면역계도 전자를 충전해야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게 조물주가 설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대인들은 전부 다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계가 정상작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외부에서 병원균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도 막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상 사람들이 지난 3년간 세상이 멈춰섰잖아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땅을 밟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접지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맨발로 걷는 사람들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설령 걸렸더라도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가볍게 넘어갔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코로나는 넘어가는 듯 보이는데 앞으로 새로운 변이된 바이러스가 또 올 수 있다. 새로운 감염병 X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 감염병 학자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또 오면 어떡할 거냐? 또 백신 맞고 또 백신 만들어서 돈 주고 사가지고 할 거냐? 신발을 벗고 땅과 접지하시면 스스로 면역계를 강화시켜서 그런 어떠한 병원균,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면역력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면역계가 정상작동을 못하면 그것이 심해질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균을 막아내라고 만들어 놓은 면역계가 내 세포를, PR을 구분을 못해. 적과 아군을 구분을 못해. 자기 세포를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가면역 질환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토피 피부염, 류마티스 관절염, 섬유 근육통, 루푸스병, 베체트병, 막 별의별 자가면역 질환들이 다 생깁니다. 면역계가 정상 작동을 위해서는 전자의 공급이 필수입니다. 이거는 폴란드의 소칼 부자 의사들이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병원에 인턴들을 대상으로 7시간을 16명을 접지를 시켰더니 면역계를 대표하는 감마글로불린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감마글로불린입니다. 감마글로불린 수치가 0에서 0.011로 올라갔습니다. 7시간 접지시켰는데. 자, 그리고 여기 알부민 수치는 무려 0.423으로 올라갔습니다. 접지의 효과입니다. 접지를 통한 면역글로불린의 증가 임상 실험입니다. 자, 면역계의 오작동 방지를 위해서 전자의 공급은 필수다. 이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우리 준욱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2년 전에 대모산에 왔어요. 전 막 할아버지, 할머니, 여동생까지 전 가족이 다 왔는데 준욱은 얼굴이 막 시뻘갰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막 시뻘건 발적이 돼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소화 근염이라고 그래가지고 팔에 힘을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입원했더니 이 어린아이한테 스테로이드 막 처방을 해가지고 12알인가 처방을 해가지고 막 이쪽 대상포진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엉망진창이었어요. 너 잘 왔다. 너 집이 어디냐? 일산에 단독주택이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애를 어떻게 처방할,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파트 처분하고 일산에 단독주택으로 갔더니 다행스럽게도 너 잘 됐어. 학교 갔다 오면은 그냥 마당에서 그냥 하루 종일 놀아. 그리고 엄마하고 정발산
호수공원에 맨발길 막 이렇게 걸으면서 여기를 한 달 반이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얼마 전에 와가지고 한 달 만에 이렇게 됐대.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이렇게 변했다. 다리가 이렇게 막 발적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준수한 청년이 돼가지고 만능 스포츠맨이 되고 옛날에는 팔을 들 수도 없었는데 지금은 엄마를 번쩍번쩍 든답니다. 엄마를 번쩍번쩍 든다. 땅을 밟기 때문입니다. 땅으로부터 주는 그 전자의 위력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땅과 접지가 과연 우리 인체를 가지고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보건소에다가 또는 어디 계속 우리 실험 좀 같이 해보자. 근데 아직도 지금 실험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실험은 이 양파를 가지고 하나는 그냥 물에다가 넣어놨고 하나는 그 물속에다가 접지선을 연결해 땅속으로 땅과 연결된 선을 연결시켰어요. 자, 그랬더니 3주 만에 접지 안 된 양파는 완전히 썩어서 퍽 하고 무너졌습니다. 자, 접지된 양파는 깨끗하고 뿌리가 막 이렇게 내렸습니다. 어쩌면은 땅과 접지하지 않고 사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맨발로 걷고 땅과 접지하면은 깨끗하게 늙어갈 수 있다.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시사하는 겁니다. 자, 우유를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우유를 2개를 그대로 놨어요. 접지 안 된 우유는 여기는 일주일 후지만은 4일간 괜찮았어요. 근데 4일 후부터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접지를 시켰더니 접지된 우유는 이틀째부터 얇은 노란 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향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센 노란 치즈로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접지 10일 후에 여기는 완전히 썩어서 시퍼렇게 썩었는데 여기는 완전히 치즈로 바뀐 거였습니다. 자, 땅과의 접지는 접지하지 않으면 부패가 되고 접지하면 발효가 되는 거였습니다. 발효가 되는 겁니다. 자, 옛날 우리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김장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독을 땅에다 묻고 거기다가 김장김치를 담았잖아요. 도가지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젖으면은 접지가 되는 겁니다. 김장김치, 땅에 묻어놓은 김치가 맛있는 이유는 땅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발효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지혜로웠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차단시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우유의 접지 실험이 주는 교훈입니다. 자,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지고 금붕어를 가지고 3마리씩 2개의 수조에다가 넣어놓고 한쪽은 접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실험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먹이를 5일간 주지 않았습니다. 5일간 주지 않았더니 접지 안 된 금붕어들은 완전히 힘을 잃어가지고 쇠잔해져가지고 배설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접지된 금붕어들은 막 새까맣게 숙변을 쏟아내는 거예요. 먹이를 안 주는데도 숙변을 쏟아내요. 그리고 막 쌩쌩한 겁니다. 5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먹이를 주니까 접지 안 된 금붕어들은 힘이 빠져가지고 먹이를 먹지도 못해요. 그런데 접지된 금붕어들은 막 쌩쌩하게 막 팍팍 와서 먹는 겁니다. 이런 실험 결과들은 인터넷에 유튜브에 박동창의 접지 실험 치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쌩쌩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자, 고무나무를 가지고 또 지금 제 책상 앞에 2년째 지금 이 고무나무를 똑같은 크기의 고무나무를 사왔는데 접지 안 된 고무나무는 지금 막 비틀어가지고 지금 말라있고 접지된 고무나무는 너무너무 지금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둥치가 며칠 전에 재봤더니 접지 안 된 고무나무는 1.5cm인데 접지된 둥치는 2cm로 컸어요. 2cm로 컸다. 지금 한 2배 정도 컸습니다. 자, 이게 장시간을 지나면서 땅과 접지된 사람은 그만큼 건강하고 더 클 수 있지만 접지 안 된 현대인들은 병이 들고 쇠약해지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시사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지 효과는 제가 6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가 항산화 효과입니다. 항산화 효과로 우리는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혈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고혈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혈액 이송 효과로 심혈관 질환, 뇌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노화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ATP 생성 효과로 마찬가지 노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것만 하더라도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암으로부터 자유롭고 심혈관 질환, 뇌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노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그것도 더더욱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더 이상 바랄 게 없던 겁니다. 거기다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진정되고 염증과 통증이 치유되고 면역계가 정상 작동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효과들을 땅을 밟으시면은 가질 수 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거기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은요. 자, 우리 발바닥에는 이 아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치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맨발로 걸으시면 압축됐다, 이완됐다, 압축됐다, 이완됐다. 자,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몇백 년 전에 이 인간의 아치는 조물주가 설계해 놓은 인체 공학의 결정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스프링 작용이 막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압축됐다, 이완됐다 하면서 이게 스프링 작용을 하면서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족저근막, 무릎 관절, 척추관, 이 척추로 싸고 있는 근육, 경추 싸고 있는 근육들을 말랑말랑하게 해가지고 통증들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통증들을 완화시킨다. 이게 스프링 작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발을 신고 살면 어떻게 돼요? 이 깔창이라는 게 딱 받치고 있습니다. 깔창. 깔창이 받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압축됐다, 이완됐다더니 스프링 작용이 안 되는 겁니다. 스프링 작용이 안 된다. 신발은 부도체의 고무 밑창 때문에 땅과의 접지를 차단시킬 뿐만 아니라 신발 안에 있는 깔창 때문에 이 아치의 압축, 이완, 스프링 작용까지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은 우리 인류가 발명한 최악의 발명품이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신고 살아야지만 가능한 많은 시간을 벗어야 될 그런 이유입니다. 이 아치의 스프링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발등에는 대동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동맥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압축됐다, 이완됐다 하면서 이 대동맥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펌핑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심장은 주먹만한 심장 가지고 전 몸의 혈액순환을 돌리기는 역부족이에요. 거기다 끈적끈적까지 가죠. 그런데 조물주는 너희는 맨발로 걸으면서 이 압축됐다, 이완됐다 하면서 펌핑을 밑에서부터 해라.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내리고 밑에서부터 퍼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혈액순환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고 살면은 이 깔창 때문에 이 압축 이완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 펌핑이 제대로 안 된다. 바른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혈액 펌핑 작용입니다. 자, 아치가 양쪽에서 딱 버티고 서면서 정자세를 유지합니다. 정자세. 그러지 않으면은 자세가 틀어지면서 각종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발가락의 꺽쇠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발을 신고 사시면 어떻게 돼요? 신발 볼에 발가락이 딱 갇혀져 있어요. 발가락이 펴지질 않아요. 발가락이 펴지질 않는다. 우리 조물주가 왜 발가락을 5개씩 만들어 놨겠어요? 그냥 뭉툭하게 만들어 버리지. 만약에 발가락이 없이 뭉툭한 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균형이 잡히겠어요? 안 잡힙니다. 안 잡혀요.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면 발가락이 부채살처럼 쫙쫙 벌어집니다. 발가락이 벌어지면서 양쪽에서 축을 딱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정자세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근골격계가 전체가 원활하게 작동하게 되고 그리고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돌리게 됩니다. 신발을 신고 살면서 발가락이 펴지지 않음으로써 각종 질병들이 유발되는 겁니다. 급기야는 이 머리 끝까지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돌아가지고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이 생긴다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는 발가락을 괴롭히면 속병들은 물론 근골격계 통증들이 다 가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발가락의 중요성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으셔야 됩니다. 맨발로 걸으시면 발가락이 부채살처럼 쫙쫙 펴지면서 완벽한 자세를 유지하고 모든 근골격계가 원래 설계된 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론 체계를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맨발로 걷는 이제 저희가 대무산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3시에 일원동 한솔공원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멤버 오시면은 맨발 체조 같이 하시고 그리고 7가지 걷는 걸음을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두꺼비처럼 걸으면서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그런 자세로 숲길로 들어가는 준비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황새처럼 걸으면서 뒤쪽부터 앞쪽까지 막 둥글게 걸으면서 경쾌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걸음을 걷고요. 까치발 걷기입니다. 까치발 걷기.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그냥 발등을 한번 들어보세요. 발 뒤축을 들어보시면은 발가락 끝에 몸무게가 집중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걸을 때는 몸무게가 60kg라 그러면은 발가락 끝쪽, 발 허리, 발 뒤축에 20kg씩 분산이 됩니다. 그러나 발 뒤축을 들면 몸무게 60kg가 발끝에 집중이 됩니다. 자, 아까 발끝은 어디라고 그랬죠? 머리에 해당됩니다. 머리, 눈, 코, 귀, 입 이런 게 다 해당이 돼요. 까치발 걸음을 걸으시면은 머리 쪽에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두통 있은 분들 두통이 다 가시고 눈에 안구건조증 있던 분들 안구건조증 다 사라지고 비염 있던 분들 비염 다 사라지고 이석증, 이명증 다 없어지고 치주염도 다 없어집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게 까치발 걸음입니다. 거기다 더 나가서 여성분들은 종아리가 이뻐지고 남성들은 다리가 강건해지고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까치발 걸음으로 저녁 시간에 1시간, 1시간 반을 까치발 걸음 걸으시면은 기절할 정도로 잠을 자게 됩니다. 굉장히 유용한 걸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잇몸을 우물거리듯 만약 여기서 그 자리에서 발가락을 만세를 불러보세요. 발바닥은 그대로 두고 발가락을 만세를 불러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발 허리에 몸무게가 집중이 돼요. 발 허리에 몸무게가 집중이 되면은 발 허리는 어디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가슴 속에 있는 심장, 폐, 간, 위장, 췌장이 다 거기에 해당이 돼요. 거기에 지압 효과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심장이 강건해지고 위가, 폐가, 간이 강건해지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잇몸을 우물거리듯 걷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가락을 끌어당겨서 걸으면은 주걱을 엎은 듯이 걷는 걸음입니다. 그러면은 이 역시 머리 쪽에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되고 이렇게 걸으시면은 앞에서부터 뒤로 쳐주는 느낌, 힘이 뒤서부터 앞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뒤로 혈액을 거꾸로 돌리는 그런 걸음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탬프를 찍듯이 걷는 걸음은 발바닥을 완전히 땅을 밟으시고, 발바닥을 밟으시고, 발가락을 부채살처럼 쫙 펴시고, 끌어당기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시면은, 완벽한 지압 효과를 가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발가락이 쫙쫙 벌어지는 그런 효과를 걷습니다. 이 발가락이 벌어지게 되면은 손가락도 같이 벌어져요. 왜? 손과 발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뒤로 걷는 걸음이 있고요. 뒤로 걷는 걸음은 부부가 같이 숲길을 걸으실 때 뒤로 걸으면은 사실 나무들이 막 쫙 따라옵니다. 굉장히 운치가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앞으로 걸을 때와는 전혀 다른 정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같이 뒤를 걸으면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걷는 동반자는 앞을 보고 걷고 나는 뒤를 보고 걷고 대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으면은 두 사람 간의 정리도 깊어지고 아주 운치 있는 부부간의 정리도 엄청 좋아지는 그런 걸음입니다. 자, 그래서 당신의 맨발이 의사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분 작년 9월 10일 날 동아일보에 막 대서특필됐습니다. 자, 전립선암으로 병원에 갔더니
PSA 지수가 935, 그리고 흉추 9번, 10번이 새까맣게 전이 돼가지고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와서 집에 왔는데 집에 오니까 어떻게 돼? 이제 죽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본인이 비상금을 몇 억을 어디다가 숨겨놨었대요. 그래서 집사람 불러가지고 그 비상금 있는 위치를 먼저 알려줬다는 겁니다. 자기 죽어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따님이 제가 쓴 맨발로 걸으라는 책을 사다 드리고 한번 맨발로 한번 걸어보시라. 자, 그런데 이 막 흉추가 막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걸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름 동안을 벽을 잡고 연습하고 해가지고 이 독소에 있는 집 뒤 검대산을 기어서 며칠간을 걷다가 힘을 차려가지고 2달 맨발로 걷고 난 다음에 병원을 갔더니 그 935 전립선 PSA 지수가 0.058로 떨어진 거예요. 0.058. 그리고 새까맣은 9번, 10번이 하얗게 재생된 겁니다. 자,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1월 29일 날 935, 4월 29일 날 0.058, 7월 29일 날 0.008, 10월 29일 날 0.006입니다. 완벽하게 치유된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지금 9번, 10번 여기 새까맣습니다. 그런데 2달 후에 하얗게 재생이 됐습니다. 하얗게 재생이 됐다. 병원에서 깜짝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 기사가 동아일보에 나오면서 하루 만에 160만 뷰가 일어났습니다. 160만 뷰가 일어나고 그 다음 토요일 날 무려 350여 명이 막 대모산에 몰려왔어요. 전부 다 막 내 가족, 아버지, 어머니, 내 뭐 가족들 제 앞에 막 몰려와가지고 저를 찾아온 사람이 저한테 인사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게 그날. 그런 현상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주변에 막 암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전립선암, 뭐 유방암, 각종 암들이 치유되고 있다. 자, 이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청계산에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이주선 씨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자궁 육종암, 육종암이라는 건 막 엄청나게 공격성이 강한 그런 암입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 병원에서 그랬는데 지금 벌써 2년이 됐는데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있다. 분당의 불곡산을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2-3시간, 서너 시간 걷고 내려와서 점심 먹고 오후에 다시 출근해서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다. 자, 이 사람은 간암 절제해가지고 18개월 동안 5번이나 암이 재발됐어요. 이때는 신발 신고 살았습니다. 맨발로 걸은 이후에 6개월 후에 병원에 갔더니 이제는 사회생활 해도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모든 경우들이 아까 이 여성분도 육종암 처음에 전이 된 거를 뭐 수술을 했는데 다시 재발이 돼가지고 등산화 신고 걸었답니다. 그런데 막 마치 팝콘처럼 암세포가 막 우두두두둑 막 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맨발로 걸은 이후에 암이 비활동성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지난 3월 달에 병원에 갔더니 그 5cm로 커 있었던 그 암 종양이 3.2cm로 줄어들고 암 종양 표지자가 완전히 정상으로 내려온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간내 담도암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8월 부부가 대모산에 왔는데 완전히 부인은 막 얼굴이 시커멓고 완전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수술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맨발로 걸어가지고 지금 2001년 반 만에 자, 어떻게 됐나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 2021년 9월 달에 그 당시에 8월 달에 암 종양 표지자가 12,000 최고 맥시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개월 후에 5,250으로 내려가고 4개월 후에 497, 6개월 80, 10개월 33.5, 10개월 만에 정상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13개월에 26.4까지 내려왔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지난 2월 달에 수술을 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수술했다. 아니, 다 나았는데 왜 수술하냐? 재발 안 하려면 수술하라 병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니, 신발 신고 사는 사람들은 재발할 수 있지만 맨발로 매일 걷는데 왜 재발하냐?
근데도 그래도 병원에서 수술하려니까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하여튼 잘 됐다. 자, 그런데 여기 반전이 하나 있어요. 가슴을 열고 수술을 하고 해당 부위, 원래 암이 있었던 부위를 절제를 해서 꺼내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암세포가 완전히 제로였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완전 관해 이렇게 판명을 한 겁니다. 만약에 수술 안 했으면은 그런 판정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수치만 정상이 됐다는 것이지 실제 그거를 열어가지고 확인시킨 겁니다. 자기 몸을 열어서 내가 맨발 걷기로 완전히 치유됐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자, 그 위에도 고혈당, 갑상선암 치유되신 분, 혈액암도 2달 만에 암세포가 없어졌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7년간 약을 먹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맨발로 걸은 지 2개월 만에 100에서 70으로 숫자가 내려왔어요. 급성심근경색 치유되고 심방세동 치유되고요. 뇌졸중 반신마비, 이거는 제 바로 집 옆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마침 제가 일요일 날 운동하는데 나갔는데 부부가 같이 이 손을 잡고 쩔뚝쩔뚝하면서 왔어요. 당장 신발 벗으세요. 신발 벗으시면은 2-3달이면은 마비가 풀리십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날 잠깐 외출 나온 그때 저를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퇴원해서 그때부터 아침에 나와서 3시간, 오후에 3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3주 차에 그동안에는 발을 짚어도 마치 허공을 짚는 것 같았는데 발에 힘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주, 2달 이렇게 되면서 왼뺨부터 왼목, 왼팔, 왼다리까지 마비가 풀려내리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완전히 정상이 되고 11개월 차에 병원에 건국대학병원 수술해 주신 처음에 이제 갔을 때 그분이 조옥수님은 휠체어만 타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근데 지금 막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 완전히 정상이 되고 얼굴은 더 젊어지고 혈압 완전히 내려가고 혈당 완전히 내려가고 몸무게는 75kg에서 60 몇 킬로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최고의 치유 사례다 이렇게 그 의사가 말씀하셨답니다. 자, 아까 뇌수술이고요. 허혈성 뇌졸중, 이명증 없어지고요. 신장염 종합병동이었던 분이 치유됐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2019년 8월 달에 작대기를 찍고 몸은 막 퉁퉁 부어가지고 임신 중독 후유증으로 20년간을 고생하다가 왔는데 혈압 당시 187이었고 공부 혈당이 207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달 2.5개월 후에 혈압 118, 공복 혈당 100으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이 모습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무릎 연골 족저근막염, 기타 암 치유, 모든 병들이 다 치유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골프의 비거리도 늘어납니다. 퍼팅도 잘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씁니까? 우리 운동하다가 잘 안 맞으면 힘 빼 그러잖아요. 힘 빼. 맨발로 걸으시면 긴장이 완화되고 근육이 이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나게 되고 퍼팅도 막 잘 되고 심지어는 당구도 적중률이 막 엄청납니다. 이거는 제 친구가 하나 대무산에 매우 주마다 왔었는데 끝나고 나면 빨리 가는 거예요. 너 저녁 먹고 가라야. 아, 나 빨리 가야 돼. 어디 가냐? 당구 치러 가야 돼. 동기들 당구 모임이 있었는데 당구 시합이. 그런데 너 당구 잘 돼? 야, 맨발로 걷고 나니까 이게 당구가 적중률이 막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맨날 돈 버는 재미로 막 가는 겁니다. 그런 현상도 생기고요. 아까 투어 드 프랑스 사이클 기록도 이제 좋아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맨발 걷기 시 유의사항입니다. 유의사항, 항상 준비 운동 하시고요. 몸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본능적입니다. 맨발로 걸으시면 1m, 2m 앞을 주시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주시하게 되고, 그러니까 위험물은 반드시 피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년간 대무산을 수천 명이, 10,000명 이상이 다녀갔지만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밤가시에 좀 걸린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위험은 없다. 그리고 길 밖 풀숲으로 나가지 마시라. 반드시 사람들이 다니는 구두 신고 다 다니기 때문에 길이 막 다 다져져 있습니다. 심지어 유리 조각도 다 다져져 있어요. 이거 걱정하실 게 없어요. 그리고 파상풍은 가능하면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보습제로 이제 각질 제거하고 보습제 하시면은 발바닥이 찰고무처럼 바뀝니다. 발바닥이 완전히 건강의 상징으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은 맨발 걷기와 접지로 질병에 고통 없는 건강한 새 삶을 그렇게 사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예, 질문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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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건 안 됩니다. 그거 완전히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걷어내야 된다. 예, 예. 찰랑찰랑한데.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오음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류의 세기는 전압 나누기 저항치입니다. 이 저항치가 바닷가가 제일 낮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일반 흙길이고, 그 다음 낮은 거는 황토길이고, 그 다음이 일반 흙길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걸으시는 게 제일 좋고, 실제 우리 회원들 하지 정맥류 있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가서 한 2주 정도 걸으니까 완전히 그냥 깨끗하게 나았다, 이런 증언들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휠체어 예컨대 뭐 그거 하면은 가지고 타고 나와가지고 땅에다가 발을 밟고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땅과 접지가 아까 접지 효과고요.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면은 당연히 지압 효과, 또 발바닥에 아침이 발가락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그게 승수 효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맨발로 걷는 게 제일 좋지만 걷지 못하는 분들은 땅과 접지를 시키면은 효과가 있다. 제 장인들은 94세 장인들은이 3년 전에 그냥 하루 종일 잠만 주무시는 날이 한 달간 지속됐어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노안이니까 그게 안 된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접지시키면은 나을 수 있다.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분을 접지를 시켜서 2년간을 건강하게 사시다가 깨끗하게 가셨습니다. 예, 예, 예. 예. 마이크. 예, 제가 이 맨발로 걸어를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우리 이제 박동창 회장께서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각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맨발 걷기를 위해서 흙길 조성이나 황토길 조성을 하는 데가 지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지금 현재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지 않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제가.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아쉬워서 그런데 이 학교가 보면 바로 집 주변에 학교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학교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게 지금 이제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만 개방이 되면은 학교의 흙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하나의 그게 되지 않겠나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달에 우리 잘 아시는 친구하고 같이 골프를 치러 갔는데 제가 친구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이 맨발로 골프를 쳐도 되겠느냐 이래갖고 양해를 구하고 18홀 내내 골프를 쳤습니다. 맨발로. 예, 예. 근데 18홀 내내 골프를 쳤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거리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왜냐하면 당장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예, 근데 골프가 끝나고 제가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굉장히 일을 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에 저녁 먹고 가서 8시에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갖고 새벽 1시까지 일을 했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예, 쳐야 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맨발 걷기를 저는 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박 회장님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는 각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서 걷기를 요청하려고 하고 또 조례도 만들고 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학교를 좀 개방을 해주시길 예.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 그 교육감도 대모산에 오셔가지고 같이 맨발로 걷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런 문제들을 다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실제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를 개방하라 이 공문이 몇 번 나갔어요. 그런데 각 교장들이 관리에 이제 편의상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노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이 여기 좀 그 질문이 적합한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우리 박 회장님 발바닥을 우리 오늘 들은 사람한테 한번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발바닥. 예. 어떻게 모양이 변하는지요. 아니 모양은 그대로입니다. 군살은 별로 안 생겼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전혀 무슨 뭐 배기 이런 것도 안 그런 거 생기고요. 없어요. 예. 어. 이 뭐 그냥 그대로고요. 그리고 뭐 발바닥이 마치 무슨 뭐 저기 두껍게 막 바뀌지 않겠느냐 이러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고. 예. 그냥 아주 찰고무 같아요. 찰고무. 그럼 오늘 우리 전부 나갈 때 구두 벗어 놓고 예. 질문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벌써 이제 7년째 되고 그러니까 이 계속 걷다가 이제 겨울 돼 가지고 안 걸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또 아파져.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3년 전부터 겨울에 동절기 맨발 걷기 100일 대장정 이렇게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에 보통 이제 종강을 하고 방학을 했는데 아예 그 다음 날부터 100일 대장정에 들어간다. 그래서 100일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포상 이제 상품을 좀 걸고 그렇게 했더니 뭐 막 엄청나게 열심히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걷냐? 두꺼운 양말 있잖아요. 두꺼운 양말을 가운데 하고 뒤쪽을 뚫어가지고 그걸 신으시면 우선 한 영하 한 5, 6도, 7, 8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두 겹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더 영하 10도 이하까지 내려가면은 발등에다가 요즘 발등 팩이라는 핫팩이 또 있어요. 그거 이렇게 붙이고 걸으시면은 거의 뭐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눈 올 때도 눈 그냥 슬리퍼 같은 걸 가지고 나가셔가지고 한 2, 300m 맨발로 걷고 그 다음에 슬리퍼 신고 그냥 2, 300m 걷고 그 교대로 하시면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 추운데 그 눈 묻은 거를 그대로 슬리퍼를 신으면 얼마나 참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는 눈이 발바닥 밑에서 녹아가지고 금방 따뜻해져요. 발바닥하고 슬리퍼하고 바닥이. 그래서 그 묘한 또 쾌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1년 사시사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예. 한 가지는 우려사항이고 네. 한 가지는 이걸 좀 더 확장하는 데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 만병통치 비슷하게 되면 지금 기존 제도권 의학대로 그렇습니다. 이게 좀 하시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는 이 맨발로 걷는 사람이 제일 많은 데가 아프리카잖아요. 네.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의 이 소위 말하는 암이라든지 신병이라든지 심혈관 이런 그 통계 자료를 여기다가 좀 집어 넣으면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넓히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제 그 의학계와의 그런 문제를 저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굉장히 조심하고, 저희 이 암 환우들 중에도, 사실 한 3분의 2는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고 그럽니다. 자, 수술하고 항암 치료했을 때 맨발로 걸어도 되느냐? 병원에서는 걷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나 저는 자, 그런 경우에도 맨발로 걸으시라. 맨발로 걷는 것은 그냥 보약이나 마찬가지다.
항암을 더 잘 받게 한다. 실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이 상당 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현대의학과 우리 맨발 걷기가 협치하는 것이다. 또 아까 그런 응급한 심혈관 질환, 뇌질환이 오면 그 방법이 없어요. 그럼 병원에 당연히 가야죠. 응급처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맨발을 하면은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현대의학대로 또 그 현대의학 덕분에 우리가 지금 수명 100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또 아무리 맨발로 걸으라 그래도 전원이 맨발로 걸을 수가 없어요. 한 뭐 10% 20% 정도까지 맨발로 걸으면 대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환자가 없어질 위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이 간혹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그럼 왜 맨발로 걷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빨리 죽냐? 이거를 질문들 많이 하세요. 지금 이제 통계를 좀 구하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 이 조리 같은 이 슬리퍼 같은 걸 신고 살아요. 근데 이제 맨발로 걷는 사람들도 뭐 있긴 있지만은 그 통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이 수명이 높지 않느냐? 그거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 물, 수질, 그 다음에 이 풍토병 이런 것 때문에 일찍 죽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지금 더더욱이 우리나라, 미국, 일본 이런 데서는 맨발로 걸으시면 극적인 효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제가 맨발로 이 박동창의 맨발 강의 또 맨발 걷기 치유 사례 이런 유튜브를 지금 많이 올려놨습니다. 맨발 강의 지금 한 95개 정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치유 사례도 지금 뭐 한 190개 정도 올라가 있고. 근데 이거를 영어로 유튜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어로 된 유튜브를 한 9개 정도 지금 만들어서 이제 올렸는데 그거를 일본의 한 우리 한국인 교수가 받아가지고 일본어로 앞에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제 이러는 과정이 이제 확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동경대 한 교수가 야 이거 대단하다. 그래서 이 제 책을 이제 일본어로 번역시켜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내줬어요. 그걸 다 읽고 나더니 야 이거는 콜럼버스의 달걀이네 이게.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슬로우 시티 그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맨발 걷기를 접목을 하면 완벽해지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6월 달에 일본에 첫 행사를 하고 7월 달에는 저희 대모산을 방문하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지금 전파되고 있고 미국에는 지금 그 클린트 오버하고 몇몇 그 접지 이론 학자들하고 제가 연락을 하면서 이거를 맨발 걷기를 미국은 이 접지이론 학자들이라도 맨발로 걷질 않아요. 그래서 이 접지이론의 선구자의 한 사람인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라는 심혈관 심장 박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72세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아니 접지이론의 선구자가 그래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확인한 게 담낭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 하는 이야기는 아마 그 스텐트 시술하고 뭐 이러면서 방사선에 많이 노출돼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옛날 이야기잖아요. 지금 72세가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신 거는 맨발로 안 걸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맨발로 안 걸었기 때문에. 예, 이론만 했을 뿐이지 맨발로 안 걸었다. 실제 맨발로 걷는 커뮤니티는 우리나라가 저희가 처음입니다. 저희가 처음이다. 그래서 맨발로 걸어서 어떻게 앞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겠느냐,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는 전례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저희 회원들한테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의 표준이다, 표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는지,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얼마나 존엄하게 갈 수 있는가, 그거를 맨발 걷기가 보여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깨끗하게 죽을 수 있다. 어쩌면 안 죽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거를. 제가 의사로서 예. 뭐 더 코멘트 하기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네요. 지금 뭐 병원 문 닫아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이키하고 아디다스가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그 박영문 회장하고 40년 동안 꾸준히 만나고 있는데 예. 2년 전에 3분을 만났는데 병색이 굉장히 진했고 매일 병원 이야기 막다 저한테. 근데 오늘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돋네요. 그 이유를 제가 알았는데 저는 놀랍게도 45년간 바닷길을 그냥 맨발로 길을 아무것도 모른 채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우리 친구 같은 친구인데 예. 500명 중에서 야가 먹는 친구가 저하고 다른 둘밖에 없어요. 난 그 이유를 오늘 알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제가 물을 거는 예. 바닷가에서 걷는 거와 산길을 걷는 거와 운동장 걷는 거와 거실에 걷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좋은지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요. 예, 예. 좋은 질문 하셨네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 사이에는 바닷가를 걷는 거를 슈퍼어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무슨 뭐 땅을 걷는 것보다 뭐 5,000배가 더 높다 막 이런 자료들이 가짜 정보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저희 회원들한테 인천 한하계 해수욕장이 막 좋다고 회원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은 인천 한하계 해수욕장을 다 같이 한번 가서 실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가기 전날 제가 대모산에 가가지고 이 전압계를 가지고 흙길에 저항치를 체크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황토길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같이 거기를 저항치를 체크했더니 흙길의 저항치는 55kΩ 정도 돼요. 그런데 이 황토길은 26k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하계 해수욕장에 가서 바닷물이 있는데 갯벌에서 그걸 재니까 16kΩ이 나왔어요. 16kΩ. 결국은 저항치가 바다가 16kΩ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황토 26K, 그 다음에 일반 흙길이 55K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닷가에 갯벌 또는 바닷물이 찰랑찰랑한 데를 걸으시면은 접지 효율이 제일 높은 것이다. 그 다음이 황토길, 그 다음에 흙길 이렇게 되십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물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걸으실 때 촉촉할 때가 좋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우리 맨발로 걷는 사람들에게는 축제의 날입니다. 비 오는 날은. 그래서 그냥 전부 다 밖으로 나와라 전부 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 접지가 잘 되기 때문에. 전기가 막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바닷가 많이 걸으셨기 때문에 지금 약 한 톨 안 드시고도 지금 건강하게 사시는 거죠. 예, 예. 예, 질문이 거의 끝이 없는데요. 대충 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포럼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